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발효된 미국의 상호 관세 13시간여 만에 전격 유예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지수가 12%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변동성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냉정한 모습입니다. 유예 조치로 한숨은 돌렸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협상 아직 남아있고요. 무엇보다 미중 간 전면전이 시작된 점은 여전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힙니다. 자, 오늘도 미국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을 하게 된 테이버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역사상 가장 높이, 가장 크게 상승한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게 상승했고 그 직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IT 버블 당시에 2001년도에 있었던 상승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어찌 보면 역사적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푸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기대감이 많이 좀 모여 있었다가 그게 한 번에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마켓 보시면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매도의 쇼커버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상황인데 유럽 증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스톡스가 5.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닥스 지수 역시도 5.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채권 시장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채권 시장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실제로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 보시면은 10년물이 일주일 새 50bp 넘게 이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이다 혹은 중국이다 썰은 많이 있지만 현재 이제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해 가지고 요게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채권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기준으로는 이게 4.5%까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3.8%, 3.9%까지 떨어졌던 장기 제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 그리고는 현금화에 대한 그런 마진콜 수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트럼프를 좀 더 자극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찌 보면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늘부터 점점 떨어지는가, 안정화되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지만 오늘도 30년물 초장기채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 입찰 금리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은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트럼프 푸시 왜 나왔는가 이런 부분이 어제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시면요.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에 이렇게 좀 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틀 만에 지수가 10%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과 채권 모든 자산이 약간 매도하는 매도 랠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공매도가 크게 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이러다 보니까 월가이비들이 일제히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가 너무 과하다, 예상보다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는 우리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말 그대로 트럼프 관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트럼프의 원인이라고 다들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기업 대표들은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스스로 핵겨울, 어찌 보면 자산 시장의 핵겨울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좀 크게 확대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트럼프 푸시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래서 관세가 없어졌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0%라고 하는 관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관세라는 표현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별로 부과하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일본은 24%, 인도는 26%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관세하던 그 관세는 사라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는 현재 살아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이제 예전에 없던 게 부과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는 추가적으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도 반도체나 의약품에도 관세가 따로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는 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 품목별 관세는 25%씩 이렇게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굴이나 원목에 대해서도 목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또 다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국가별 관세 역시도 현재 취소된 게 아니고 90일 동안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유예됐다가 또 말이 바뀌었다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90일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는 이게 우리나라에 부과되었던 25%가 완전히 캔슬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뭐 1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그로 인한 추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무역적인 이러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애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3월 말이었죠. 인도에 있는 애플 생산 공장에서 급히 있는 물량들을 모두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세를 대비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의 초과 재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이 말 그대로 관세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쌀 때 미국 내로 물건을 옮겨놓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움직였다라는 점. 이게 3월 FOMC 구간에서는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도 시장이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몰랐다.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지금 미국 내에는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고요. 이 재고가 소비되는 구간 동안 어찌 보면 경제 지표가 다시 한번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를 좀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 감소에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관세 유예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에 전달된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을 듣고는 시장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고 침체가 오면은 금리를 해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이제 페드 풋, 이제 파월 풋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그림도 시장에 여전히 기대감에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오늘 같은 경우도 CPI가 나오고요. 내일도 PPI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 데이터나 고용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2, 3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상정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 이로 인해서 시장은 아주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상승장, 폭등장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유는 너무 뻔한데 그래도 분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IS 이지한 대표님도 함께해 주시는데 이 대표님, 어제장을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장은 처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금융위기도 겪었고 팬데믹 때도 거쳐봤지만 사실 나스닥이 12% 상승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전에 상승 14%대 나왔던 거는 페이퍼상으로 뭐 닷컴 버블 때 있었다는 것만 알지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하방에 대한 부분이 컸고 좀 전에 테이버 말씀하신 것처럼 쇼크버링이 강하게 들어왔죠. 일단은 이 쇼크버링이 들어올 때 묻지마 쇼크버링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던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게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 너도 나도 헤지 펀드들이 쇼크버링으로 공매에 들었던 물량을 전부 다 함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면 다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네. 기계에 의해서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는 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내려갈 때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방향을 보면 블랙본드 이제 그 역의 현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 보편적 관세 10% 유예는 협상 후
이제 상호 관세 부과로 바뀌었다. 결국은 이제 선 관세 부과 후 협상이었다면 이제는 협상 후 관세 부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 이제 소비자가 또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쪽에 공포심을 크게 유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고 아마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어제 워낙 이제 큰 거래량이 돌출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일단 바닥을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가 아직까지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닌데 어제 애플 같은 경우 한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흐르는가가 사실 저는 어제 큰 관심사였는데 대부분 다 10% 중반대 이상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쇼커버링은 그걸 가리지 않고 다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게 옥석이 좀 가려지겠죠. 어떤 것은 바닥을 확인 과정이고 어떤 것은 다시 이제 중국 관세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안에서 다시 종목별로 차별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버는 어제장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한데 일단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이든 급등이든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어떤 투자 기법들이 통하는 지금 장인 거잖아요.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급락하는 하락하는 구간 동안 밸류상으로는 분할 매수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지션을 좀 놓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우리가 뭐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쇼커보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죠 공매도를 치던 그런 포지션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쇼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양봉입니다. 지금 S&P 500이 엄청난 양봉이 올라오면서 어제 5,500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5,500이 왜 5,500인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차트 기술적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고점 기준을 놓고 보셨을 때 최근에 S&P 500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6,15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선물시장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는 떨어진 경우에도 이게 4,850포인트 정도 수준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 축의 딱 중간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딱 5,500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의 50% 정도를 딱 반등하면서 종가 기준에 막 키 맞추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급락에 대한 그러한 매수가 들어온 하루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세에 대한 유예를 발표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제는 진짜 약간 나쁜 말로 하면은 도박 같은 장이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채권 시장 눈치를 봤든 아니면은 마진콜의 눈치를 봤던 아니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눈치를 봤던 아니면 동맹국들의 반발에 대한 눈치를 봤던 간에 결국에는 관세 유예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일단 불확실하다라는 점은 걷어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냐라고 하면은 관세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6,100포인트부터 쭉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던 라인이 5,500에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반대로 5,500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에서 이게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있다. 관세라는 게 지금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충격적인 세율이 발표되면서 매도가 많이 나온 거지. 그 전부터도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향후에 경제 지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스권 분할 매매 이런 얘기도 테이버가 해줬단 말이에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인 건지 박스권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릴 때 포지션을 정한다라는 뜻 같은데 맞나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5,500을 기준으로 시장이 지금 기준을 잡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을 5,500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6,200까지 올라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신고가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한번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될 때가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쭉쭉 올라오던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큰 폭으로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상향을 바라는 그 소위 말하는 신고가 랠리를 즐기는 그런 시장이 아닌 올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시차를 두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포드나 GM이 최소 2달, 최대로는 4달 정도의 재고를 확보해놨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과 맥북 같은 경우에는 한 2-3달 정도 되는 그런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달 동안은 글로벌에서는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는 미국의 수입 지표가 안 좋아지겠죠.
되겠죠. 그리고는 그 재고가 소비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녹아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신고가 랠리를 보일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점, 우리가 4,800이라고 하는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점은 또 다른 시장의 호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매수 매도에 있어가지고 요 정도 빠지면 한 5에서 7% 정도 빠지면은 또 매수를 들어가고 지수단에서 한 10% 정도 올라가면은 약간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약간 핑퐁 게임을 즐기는 그런 시장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은 하락 중입니다. 어제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를 되게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앞으로의 장세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우리가 극단, 양극단을 경험을 했잖아요. 다 경험하고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갈까? 이게 어떤 특정 구간, 밴드 안에서 계속 이슈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이 나타날까? 아니면 또 한 번 이런 극단의 양상까지 또 걱정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이 두 분께 또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일단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 정권에서 관세를 부과했던 거를 보면 분명히 이제 말했던 부분이 처음에 보복 관세가 없다면 처음에 부과된 금이 최고 관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상 후 관세 부과면 주식시장으로 보면 최악의 시점이 뒤쪽에 올 수 있죠. 근데 관세 부과 후 협상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맞았던 그때가 일단 저점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저점으로서 신뢰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친다든지 이중 바닥을 거친다든지 혹은 헤드앤숄더 형태를 거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저점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펀더멘탈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펀더멘탈에 충격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컸지 실제로 펀더멘탈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나 혹은 그제 나왔던 물가 관련된 지표 그리고 소비 심리 지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미국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다만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보편적 관세에서 얼마나 더 상호 관세가 추가될 거냐라는 부분이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시장은 바닥은 하긴 했지만 어떤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쪽은 국가, 섹터, 종목별로 좋아지는 이제 시점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이 확인되면 종목별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나뉠 거고 어제 아마 이제 쇼커버링 하면서 헤지펀드들이 급하니까 무조건 일단 공매도를 한매하고 보는데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여기서 다시 공매도를 다시 노려야 되는 종목과 혹은 완전히 발을 빼야 되는 종목을 이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돼 있는 쪽이나 생산기지 관련된 쪽은 공매도 압박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 자체가 12개월 선행, OECD 선행지수나 반도체 12개월 선행 PER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면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닥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동일시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롱숏 전략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상승 배팅, 내려가는 쪽에 하락 배팅, 이게 아마 첨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별 선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공매도 한매와 실제로 수급 사이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등했다라고 생각해서 쫓아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조근조근 올라가는 종목이 실제로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제 급등을 어제 했다,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2, 3일 정도는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네. 2, 3일 정도는 꼭 지켜보시고 옥석을 구분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버한테도 의견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스권을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관세가 여전히 자동차 관세 25% 남아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때문에 그래픽 카드라든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우리나라 한국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 안 좋았다, 외국인이 이렇게 좀 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직 반도체 관세 확정 안 된 상황이고요. 의약품 관세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은 아직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으로 어찌 보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조금은 좀 바닥은 확인을 했지만 어제 그 급반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가 S&P 500이 지금 4,800 수준까지 내려갔다는데 그 수준이 지금 현재 S&P 500의 PER의 한 17배, 1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S&P 500이 이제 4,700, 4,4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조금 하향 조정될 수 있고 그런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과거 10년 평균의 PER을 놓고 보면은 S&P 500이 4천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눈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는 고용이 어떻게 되는가,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뭐 도찌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여전히 시장에는 남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미국의 IB들은 미국의 2025년 경기 침체율을 40%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적정한 레벨 수준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앞서서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개별 종목 단의 롱숏이 발생을 하면은 지수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종목 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는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버의 의견처럼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버가 오늘 좀 들고 나온 종목 메타 설명을 좀 해주시려고 하나 봐요. 메타 요즘에 뉴스가 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큰 게 있었습니다. 뭐 말씀이십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관세 때문에 다들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저께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라마 4.0을 발표를 하겠다. 새로운 버전. AI 네.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GPT 같은 경우도 4.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다른 구글이나 다른 많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딥시크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딥시크가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와는 다르게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AI 플랫폼을 굴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장이 매치되는 그런 기업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기업이 메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픈 소스 AI 플랫폼으로서 미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AI 대장주로 이렇게 메타를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일단 우리가 라마 4.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개 일정을 잡아놓고 4월 말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는가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혁신이나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요게 관세와는 또 다른 이슈로 메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메타가 AI 대장주로 올라서는 겁니까? 원래부터도 AI 대장주가 팔란티어라든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는 엔비디아, ARM, 메타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메타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끌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AI 서비스들이 사실 딥시크 충격 전후로 나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되게 성능 좋고 무거운 칩들 많이 써가지고 막 퍼포먼스 엄청 잘 내는 이런 것들에 치중됐다면 딥시크 이후 말도 안 나오네. 딥시크 이후 효율성 있는 가성비 좋은 AI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 않습니까? 라마를 거기에 대입한다면 이런 딥시크 미국형 딥시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라마 3.0이랑 4.0이랑 다른 건 어찌 보면 학습이랑 그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각각의 뭔가 질문에 대해서 약간 프로페셔널 모델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마 4.0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딥시크형 어찌 보면 이게 뭐 학습이라고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론 모델을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네. 뭐 결론은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효율을 끌어올렸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미리 벤치마크를 돌린 상태에서는 최신 버전의 GPT나 최신 버전의 제미나이보다도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일정이 4월 29일 라마콘에서 이제 라마 4.0을 정식으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고는 이걸 조금 일찍 공개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음성 비서, AI 에이전트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이들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메타가 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라마가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는 이제 개방해서 생태계를 다 만들어 나가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볼지
4.0에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죠. 애플이 시총 1위 뺏겼다가 다시 올라섰어요. 확 뛰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왜냐? 애플이 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워낙 무지막지하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애플의 충격이 더 컸다라는 건데, 이번에 유예 조치 발표는 중국은 해당 안 되잖아요. 중국은 그대로 100% 넘게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등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판매가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판매를 했을 때 충격적인 그 예측치 못한 일이 나왔다. 일단 무조건 공매를 판매하고 보자라는 심리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급등과 급락은 어디가 5%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혹은 대형주가 5% 넘는 급등과 급락은 거의 손절성 물량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면 공매도 했던 쪽에서 한 배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하락도 10% 넘는 하락은 손절성 물량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관계 수급에 의해서 나오는데, 어제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어제 이제 중국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걸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어제 이제 시장이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시간의 거래를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중국 관련 종목이 일단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공매도 이후에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와 줘야지만 추세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매도 한매 이후에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물량 유입이 없으면 대부분 아주 강력한 상승이 하루 이틀 정도 단발성으로 들어오고 대부분은 멈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중간중간 급등이 나오는 것과 동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보면 과연 이제 애플이 오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일단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어제도 그래도 한 15%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딱 애매한 수치죠.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이번 하락에서 주도주인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았던 종목들은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10%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데 애플이 딱 그 중간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애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냐 여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매수 접근하기는 녹록치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3일 동안 굉장히 크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손바뀜은 일단 공매도 한매 이후에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저점은 잡았지만 여전히 대응은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급등이 이제 올 수 있느냐 여부, 그렇지 않으면 생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인도라든지 지금 차기 후보지로 걸어놓은 것에서 생산기지 이전이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될 거냐라고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시간은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ETF를 비롯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흐름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하시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들은 분할로 지금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세워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섹터의 이제 우려들이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리다가 한 번에 좀 회복을 한 모양새긴 한데, 안심하고 계속 밀어붙여도 될까?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도 아직 관세 이슈가 남아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섣불리 포트를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테이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점 되면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닥 같은 네. 경우에도 작년도 8월 달에 블랙먼데이라고 얘기했던 8월 5일 수준에서 반등하는, 뭐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좀 보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기술에 있어가지고 지금 TSMC가 만들고 있는 2나노, 3나노 반도체는 전 세계 TSMC 외에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의 PE가 22배, 그리고는 1년 뒤 우리가 포워드 PE를 기준으로는 한 15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TSMC가 한 15배에서 2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네.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브로드컴이 우리가 도쿄 일렉트론과 일본 정부가 만든 새로운 파운드리 업체, 이제 신생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지고 2나노 반도체를 이제 제조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수율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된다라는 점. 그리고는 현재에서는 TSMC가 여전히 이제 AI를 넘어서 로봇까지도 모든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TSMC를 제발 미국으로 좀 이렇게 공장을 이전해 달라라는 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그리고 트럼프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제 좀 버티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미국이 꼭 필요한 산업이고 미국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TSMC 현재 밸류에서 매우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하고 남아있기는 하지만 TSMC만이 갖고 있는 뭐 독보적인 점유율, 기술력 이걸 누가 대체할 수 있나? 냉정하게 없잖아요. 없죠. 저 입장에서 삼성이 대체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테이버의 의견은 TSMC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재한 대표님께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 반도체를 상호 관세에서 상품 관세로 뺐던 이유가 이제 고민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를 대부분 이제 보편적인 관세, 상품 관세로 빼는데 특히 상품 관세는 미국에 상당히 불리한 것을 먼저 선취적으로 뺐죠. 근데 이제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를 상품 관세로 뺀다고 한 것은 결국은 반도체는 사실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SMC나 혹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세율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등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AI와 관련돼 있는 핵심, 직결되는 산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미국 내에 제조 공장 시설을 유치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느 정도 수준을 압박해야 되냐라고 할 때 마구잡이로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혹은 TSMC가 그렇게 많이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러니까 TSMC가 대만에 32% 관세, 상관세 맞았고 우리가 25% 정도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경제적 실익을 취한다라고 하면 상호관세는 25% 수준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네. 만약에 공장을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효과를 강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관세는 50%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이제 하이닉스나 TSMC나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흥미로운 게 이제 지난주에 여기와 관련된 레포트들이 미국에서 좀 꽤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관세에 대해서 겁먹거나 기후에 너무 크게 주가 조정에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이 기회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이버 프리마켓 이후 오늘 체크 포인트 중요한 일정 오늘 꽤 있죠? 오늘이랑 내일 둘 다 중요한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네. 좀 보기 어지러우실 텐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매주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있고요. 그리고는 같은 시간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3월 CP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는 세부 품목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또 새벽 2시에는 30년물 초장기채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시장에서 좀 집중해 주는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가 외국인들 입찰률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호재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맥스 실적 발표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PPI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이제 구리나 그리고는 철강 그리고는 알루미늄 같은 가격들이 모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PPI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요게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 주가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측치가 나오는 주가 있는데 예측치 나오는 주간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측치가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1년 인플레, 5년 인플레 모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내일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가 난다라는 점, JP모건과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블랙록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점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도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 갈팡질팡하는 트럼프의 변덕이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죠. 자,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숨은 뜻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시장이 급등했고 뭐 여기에 환호하실 분들도 있고 다 좋은데 나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발효했는데 13시간여 만에 이거를 다시 돌렸단 말이죠. 여기에 어떤 과정이 숨어 있었을까?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며칠 전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봤던 90일의 이 유예 소식이 그때 정말 진짜였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별 의심이 다 들어요. 왜 이렇게 트럼프는 마음을 또 돌렸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저는 이제 새벽에 그걸 보고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정치인보다는 그래도 기업인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면 결국은 이제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아서 물러서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물러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보다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하나는 상호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상호관세로 전환시키면서까지 극도로 이제 조심했던 게 결국 보복관세였는데 중국이 너무나 빨리 단호하게 보복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일단 이 부분이 큰 데미지였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천 아래로 급락하면서 마치 이제 이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금요일날 증시는 급락인데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 이상 급등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 정권에서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경제적 무역 적자를 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다든지 제조업을 가져온다든지 여기에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춰서 재정 악화됐던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키겠다. 여기에 증시가 이제 일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라고 이제 관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시는 급락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제였던 바하고는 완전히 이제 빗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시를 희생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췄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증시는 급락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오히려 급등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익이 없는 거죠. 예상했던 바도 빗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정권을 이반했던 나바로의 이제 정책과도 완전히 이제 어긋나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머스크가 나바로와 이제 설전을 벌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과감하게 이제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 협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고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내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 후 관세 부과로 가면 시간은 이제 미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해서 강력하게 갈 거냐 아니면 초반에 아주 짧고 굵게 끝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일단 정권 초기에 한 번은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보여지고 얼마나 협상을 잘해서 원하는 실익을 이제 얻을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보면 어쨌든 오늘 새벽에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원망 섞인 혹은 탄핵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리해서 증시에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했던 부분이 만약에 네. 파월 의장이 금리를 자연스럽게 낮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제 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리스크와 실패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부로 돌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마치 다 예상한 것처럼 되게 쿨한 척을 하지만 이재한 대표님 말씀드리면 국채금리 급등하고 증시 폭락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게 아닌데 하고 지금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지금 이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테이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관세를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해가지고 트럼프의 트루소셜을 계속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밤마다 이제 미국 시장을 라이브로 이제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지면서 계속해서 파월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리고는 중국이 나서야 된다. 왜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서 막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저는 약간 트럼프가 좀 속된 말로 쫄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그 전의 톤과 많이 바뀌었던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서도 채권 시장 이야기를 잘해주셨지만 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CNBC 브레이킹 뉴스로 뭐가 나왔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관세 발표가
이게 유예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10년물 채권, 장기 채권의 금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4.5%를 찍었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조금은 많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을 해? 그러면은 유예를 하긴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빌 에크먼과 같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그러한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최소한 30일 그리고는 90일 정도는 유예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주말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흘러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닌 척하지만 뭔가 내상을 입은 것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유예와 관련된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프리마켓 시장 지금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일시 중단 발표에 시장이 유례없이 큰 등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은 어떤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덕에 최근 가장 크게 출렁였던 테슬라는 전날 무려 22%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중국 매출 의존도 속에 관세로 인해 주가가 부진했던 애플도 전날 15%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며 최근의 하락분을 회복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5%가량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덕에 마찬가지로 최근 부진했던 엔비디아 역시 기술 섹터 전반의 높은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높은 차익 실현 매물이 눈에 띄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반도체 기업 중에서 특히 강력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무려 18%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승과 여러 호재로 주가 등락을 반복했던 메타 역시 전날 장에선 15%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 센터 사업 일부 취소 소식이 들리며 조금씩 흔들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0%의 반등을 전날 이뤄냈지만 지금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일시 중단 발언에 10% 넘는 상승을 이끌어냈던 이 아마존 역시 유달리 타격을 입었으나 트럼프의 관세 일시 중단 발언에 10% 넘는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파벳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회사 구글이 7세대 AI 가속기 아이언우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라이즌 등 미국 대형 통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두드러지면서 펀더멘털 자체가 단단하다는 것도 증명했는데요. 덕분에 이번 관세 유예 소식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를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리바바의 경우 오늘까지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만 유일하게 관세를 더 인상했을 뿐 아니라 이에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선박 건조 기업인 헌팅턴 잉걸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바로 오늘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산업에 많은 자금 유입이 기대됨과 동시에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헌팅턴 잉걸스의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덕분에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매수세가 나타났으나 그만큼 큰 반등과 차익 실현으로 주가 등락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김없이 박준석 파트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관세 이슈는 이제 진정한 두 주인공이 우열을 가리게 됐어요. 미국과 중국 말이죠. 자, 90일 유예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또 내놨지만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100 몇 퍼센트? 25%. 하도 많이 더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또 미국을 상대로 85%의 네. 관세 발효가 정식으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맞붙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두 가지일 겁니다. 네. 전날에 우리가 104% 야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결국 더 올려서 125%로 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중국 시장의 3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상해종합지수, 그다음에 항생지수, 그다음에 심천종합지수 전체적으로 다들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우리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우려하는 것 자체가 중국만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125% 관세를 더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왜 올라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전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중국 내에서는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리며 중국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그 받쳐줌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현재 지금 중국의 이러한 워딩 자체가 얼마나 먹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차트일 텐데요. 차트를 잠깐 네, 차트 좀 보여주세요. 좋을 것 같은데 차트 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관세 이슈로 해서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요. 중국 네. 시장에 대한 많은 주식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적으로 중국이 이 시장 관련돼 가지고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가짜 뉴스발 관련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며칠 만에 이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돼버렸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화 시장과 채권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가 이 뉴스를 발표하기 전에 이 관세 철회를 하기 전에 관련돼 가지고 90일 유예 전에 이야기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EU가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후로 이제 트럼프가 다시 관세 유예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U가 중국과 붙어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쳐다봤었을 때 지금 시장 내에서 절대 악은 지금 트럼프, 미국 쪽으로 지금 가 있고요. 미국도 인해 가지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빠진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악이 가 있고요. 선 자체는 지금 현재는 중국이다라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좀 중국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요인. 중국 증시가 관세라는 악재를 딛고 또 오른 이유는 크게 보면 중국의 증시 부양 의지 그렇죠. 하나, 네. 그리고 유럽연합의 미국을 향한 보복 관세 네. 조치 이런 것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의 압도적인 상승 요인이었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좀 조정받다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느덧 지금 신고가 위치에 다시 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네.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업 중에서 이 금 가격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관세로 인해 가지고 급등락이 많이 반복되는 추이였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올해 어떤 자산이 가장 좋았을까? 바로 금이었죠. 그럼 금 관련돼 가지고 올해 금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금을 살까? 지금을 살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중국을 좀 들여보게 된다면은 중국 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좀 재밌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는 이제 만국국제광업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올해 들어가지고 46%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3년 정도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860%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그럼 이 기업이 왜 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문이 이제 이후에 와야 됩니다. 현재 이 중국은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이 만국 국제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자면 만국 황금광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황금 기업이라고 해서 금 관련된 이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솔로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솔로몬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솔로몬에 있는 이제 GDP의 30%가 금을 토대로 해서 벌어먹는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에 있는 애들이 내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금광을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도 때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국이 그 개발권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만국국제광업은 이 솔로몬에 대한 금광 채굴권에 대한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과 가격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금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금 관련된 선물이라든지 금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실질적으로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 가지고 금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만국국제 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다 보면은 시장에서 만약에 금 관련돼서 해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도 이런 방식의 투자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박준석 파트너께서 말씀해 솔로몬이라는 곳이 아마 솔로몬 제도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태평양 네. 호주 위쪽에 있는 섬으로 네, 맞습니다. 돼 있는 네. 거기 이제 1대1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금광을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 기업이 네, 다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네.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미중 간에 언제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거든요.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어떤 식으로 이 매듭을 풀어 나갈지가 관건이란 말이죠. 언제쯤으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시각,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트럼프가 시진핑은 내 친구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관세 관련돼 가지고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시진핑 내 친구라는 이제 말을 했었는데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내에서는 지금 관세 관련돼 가지고 누가 이겼냐 졌냐를 평가했었을 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졌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트럼프가 졌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뭘 얻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뭘 얻었는지 이거를 좀 더 평가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부양을 토대로 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얻었고요.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얻었을까? 사실 6월 달 기준으로 FOMC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 자체를 좀 얻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어느덧 끝나게 됐고 그러면은 이들 국가상에서 둘 다 이 국가상에서 협상을 하겠지만 너가 와라 아니면 네가 와라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아마 제3국을 토대로 해서 협상의 의지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시장 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을 앉혀가지고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느덧 남은 테이블 자체는 결국 정상회담을 조금 더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양쪽에서 예를 들어 관세율을 올리는 것 자체 네, 이게 어떤 악재로 작용하지는 지금 않는 흐름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거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네, 싣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 상황도 또 변동될 수 있지만 말이죠. 자, 텐미리 차이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